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원수라는 수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사원수들을 어떻게 사진 연산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원수가 뭐냐면은 일단 복소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복소수는 어떤 거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3 플러스 i가 복소수 중에 하나겠죠? 이러면은 얘를 이제 좌표평면에 나타난다고 치면은 복수평면에 얘가 좌표평면에 3,1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소수는 2차원 내의 수예요. 실수는 1차원, 실수 축 내에서 위치를 한다면은 복소수는 2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2차원인 이유가 숫자가 2개잖아요. 이게 숫자가 4개, 그러니까 4차원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이기 때문에 4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i만 있으면은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j랑 k를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를 제가 뭐 w라고 하면은 이 w는 4원수가 돼요. 그래서 w를 4차원 좌표 순서상으로 표기를 해본다면은 실수부 그리고 i의 개수, j의 개수, k의 개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4원수를. w는 이렇게 4원수로 정의를 했어요. 이게 4원수인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복소수는 2개였는데 2차원이었는데 왜 3차원을 건너뛰고 4차원을 왔을까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는 수체계란 말이에요. 체계면은 뭔가 조건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정립되어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조건이 바로 환이라는 거예요. 수체계는 적어도 환이어야 하는데 하지만 3차원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3원수는 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3원수는 수체계로 인정받지 않는데 환의 조건을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환의 조건은 어떤 집합 S라고 할게요. 집합 S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연산이 더하기랑 곱하기가 있어요. 물론 이 집합 내에서 할 수 있는 연산이라는 가정이 붙기 때문에 3 더하기 5는 8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는 두 수끼리의 덧셈이랑은 다른 거라고 할게요. 그냥 쓰는 것만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이 되려면은 이 두 가지 연산에 대해서 어떤 걸 만족해야 하냐? 일단 이 두 가지 연산에 대해서 둘 다 만족해야 하는 사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더하기랑 곱하기에 대해서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결합법칙을 만족해야 돼요. 결합법칙. 그리고 이거를 논하기 전에 A, B, C 이 세 개의 원소를 제가 미리 설정을 해줄게요. A랑 B랑 C는 S의 원소인 임의의 세 원소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 임의의 세 원소 A, B, C에 대해서 결합법칙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A 더하기 B에다가 더하기 C를 한 게 A 더하기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되고요. 이게 결합법칙이죠.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A의 괄호의 BC는 괄호 AB하고 C가 돼요. 이게 첫 번째 결합법칙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덧셈이랑 곱셈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여건이 존재해야 돼요. 물론 곱셈에 대해서는 0을 제외하고 여건이 존재해야겠죠. 0을 제외하고. 그래서 곱셈은 0 빼고. 그래서 보통 이제 구는 환 이런 굴런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 숫자 0이 아니지만은 덧셈에 대한 항등식을 이렇게 0처럼 쓰고요. 얘가 덧셈에 대한 항등식, 덧셈에 대한 여건, 그리고 1은 이제 곱셈에 대한 항등건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한 건 여건이잖아요. 일단 여건이 존재한다는 말은 항등건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쓴 거고, 그러면은 여건이 정의가 뭐였냐면은 어떤 수와 연산을 해서 항등건이 되는 걸 여건이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교환법칙까지 성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덧셈에 대한 여건은 마이너스 A, 뭐 곱셈에 대한 여건은 A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게 두 가지 이 더하기 곱하기 연산이 만족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합법칙은 이미 했으니까 분배법칙을 만족해야 돼요. 여기 3번 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식으로 쓸게요.
이게 분배 법칙도 좌우가 있어요.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AB 더하기 AC가 되고, 그리고 이게 오른쪽 거고 반대로 이게 왼쪽에 올 수 있어요. 괄호가 A 더하기 B 곱하기 C 하면은 AC 더하기 BC가 돼야 돼요. 이 좌우 분배 법칙은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덧셈에서는 교환 법칙까지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덧셈이 하나 더 있는 게 하나 더 교환 법칙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A가 돼야 한다는 소리인데, 곱셈에 대해서는 따로 교환 법칙을 성립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걸 굳이 말하는 이유는 4원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행렬이나 벡터의 외적처럼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제 환을 만족하기 때문에 4원수를 우리가 구하는 건데, 3원수가 왜 환이 안 되는지는 금방 알 수 있는 게, 3원수면은 일단 실수랑 i랑 j까지 있겠죠. k가 없고, i는 우리가 아는 그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애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원수가 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j를 잘 정리해줘야 되는데, 실수는 뭐 이렇게 3 이렇게 쓰면 되고, i가 있고 j가 있는데, 이때 j제곱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인데 j가 마이너스 i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ij를 정의했을 때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수를 3원수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ij나 ji나 여기다가 직접 abc 실수 설정해갖고 a 더하기 bi 더하기 cj 한 다음에 거기다가 i를 곱해보든 j를 곱해보든 해보면 아시겠지만 ij랑 ji라는 새로운 단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닫혀있다는 게 군의 조건이고, 그 군 안에 있는 게 환인데 닫혀있지 않단 말이에요. ij를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3원수가 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4원수는 이제 이것도 덧셈이랑 곱셈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서도 ijk를 잘 정리해줘야 돼요. 뭐냐면은 i제곱은 원래 마이너스 1이었죠. 똑같이 j제곱이랑 k제곱이 다 마이너스 1이고요. 하나가 더 마이너스 1이에요. 뭐가 있냐? ijk. 얘네가 다 마이너스 1이고요. 뭐 여기서 당연히 자명하게 ijk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유도되는 사실이 있는데, 이 식에다가 좌변에 i를 곱해볼게요. 이게 곱하는 수소를 지금 제가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으니까 i를 좌변에 왼쪽에 곱하면은 양변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jk가 되겠죠. 근데 실수에다가 i 곱하는 거는 원래 복소수에서 연산이랑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교환법칙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되고, 그러면은 i가 jk가 되죠. 뭐 같은 이유로 쭉 해보면은요, 요번에는 지금 이 식 있죠. 이 식에서 k를 양변에서 우곱셈을 해볼게요. ik는 k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j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j가 ki가 돼요. 그리고 또 얻을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요번에는 그냥 저 첫 번째 식에서 k를 우곱셈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ij가 마이너스 k니까 k가 ij가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얻었고, 뭐 이게 기본 성질이에요. 이게 왜 지금 이거 써놨냐면은 두 4원수의 곱셈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당연히 여기는 나머지 위에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4원수에 덧셈 뺄셈은 별거 없어요. 아까 제가 실수 4개로 4원수 표현한다 했는데, 이제 a 더하기 bi 더하기 cj 더하기 dk라고 쓰기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w1을 하고 뭐 a1, a2, a3, a4라고 하면은 얘가 그냥 a1 더하기 a2i 더하기 a3, j 더하기 a4, k이고, 얘는 4개 다 실수해야겠죠. 그리고 w2도 정의를 해볼게요. w2도 한번 써보면은, 여기 이미 a 썼으니까 b1, b2, b3, 뭐 b4가 되겠죠. 이랬을 때 얘네 둘이 더하는 거는 뭐 그냥 각 자리에 있는 것끼리 더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써보면은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 A4 더하기 B4 얘는 뭐 별거 없어요. 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복고동선을 쓸게요. 그러면 풀마 이게 첫 번째고요. 덧셈 뺄셈 묶어서 쓴 거예요. 그리고 곱셈을 하려면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곱셈을 제가 한번 다는 전개 못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왜냐면 다 전개하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추격하게 바꿀 수 있는 식을 제가 일단 써드릴게요. 한번 저걸 두 개를 곱해보면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곱셈을 할 때 실수가 있지 않고서는 그 좌우를 바꾸면 안 돼요. 실수는 어딜 곱해도 똑같은데 실수가 아니면 위치를 막 바꾸면 안 돼요. 원래 얘가 A1 여기 다 IJK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A1, B1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는 냅두고 IJK가 되겠죠. 그 다음에 A1, B2, I 쭉 A1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A1, A3, J 그 다음에 A1 여기 B3구나. A1, B3, J 더하기 A1, B4, K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A2에 정리를 해보면은 A2, B1, I 그 다음에 빼기죠. 왜냐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빼기 A2, B2 한번 여기다 쓰면서 해볼게요. A2, I 그 다음에 B3J죠. 아까도 말했지만 실수는 자리를 옮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A2, B3, IJ인데 지금 IJ가 얼마였냐면 K예요. 그래서 A2, B3, K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셈은 제가 방금 말한 거 주위에서 계속 전개를 하다 보면 구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언제 다 해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식을 하나 알아봤어요. 이거는 벡터의 내적이랑 외적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새로운 표현을 도입할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 똑같이 실수분은 그대로 냅둘 거고요. A1, 그 다음에 U라고 해볼게요. U 똑같이 여기도 A2, B1이지 B1 실수분은 B1이죠. B1, V라고 해볼게요. 그냥 뭔 소리냐면은 지금 U랑 V는 원소를 3개를 갖는 벡터고요. A1이랑 B1은 실수, 스칼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 4개를 갖는 벡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원수를 스칼라 하나랑 벡터 하나를 갖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A2, A3, A4를 U로 묶고 이 3개를 V로 묶었다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어떤 성질이 있냐? A1, B1 이 실수분끼리 곱하고 빼기 U 내적 V를 해요. U 내적 한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는 비슷해요. 이거를 그냥 곱하는 거잖아요. X자 하면 돼요. 그럼 A1V 더하기 V랜다. B1U 더하기 마지막으로 U 외적 V를 하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U 내적 V는 스칼라니까 이게 여기서 실수 부분이 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벡터 부분 복수수를 따지자면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전개했을 때 나오는 식이랑 얘랑 같아요. 복잡하니까 증명을 생략할게요. 그래서 한번 이제 곱셈을 해봤으니까 반대로 나눗셈을 해야 하잖아요. 나눗셈은 노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름을 곱하면 원래 거에다가 복수수에서 그러면 여건에 켤레 곱이랑 같잖아요. 왜냐면 여건에다가 켤레를 곱하면은 이 U라가 복수수라고 해보면은 얘가 노름이 U의 제곱이 되죠. A 플러스 BI라고 해보면은 켤레는 A 마이너스 BI고 얘를 곱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합차에 의해서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4차원 4원수에서도 켤레라는 거를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켤레가 간단한 게 실수부 빼고 전부 다 부호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W1이 얘라면은
이거의 켤레는 A1, 여기 나머지 다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면 뭐 W1의 켤레는 A1, 마이너스 V라 쓸 수 있겠죠? 뭐 W2도 마찬가지예요. B1, 마이너스 V라 쓸 수 있는데 얘도 결론부터 말하면 똑같아요.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 식을 통해서 계산해보면은 임의의 사원수 W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한 켤레를 원래 거에다 곱하면은 얘가 노름 W 제곱이 되는데 노름의 정의 자체가 4차원 벡터의 노름은 사원수를 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 제곱 더하기 A4 제곱이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이번 식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고, 그래서 여건이라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지금 교환법칙 따지지 않고 다 성립하거든요. 원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은데 이 경우는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3번에다가 여건을 쓸게요. 어떤 사원수 W가 있고 걔의 여건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얘가 이 스칼라랑 같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정리를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면은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더하기 A4의 제곱 분의 W에다가 곱하기 W 바를 했더니 얘가 2 나와야 되잖아요. 얘는 실수로 나눈 거니까 큰 문제 없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W 곱하기 여기 한 다음에 W 바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건이에요. 근데 W 켤레랑 제가 지금 위치 바꿔줬으니까 켤레는 지우면 되겠죠? 그럼 얘가 W 여건이란 얘기는 다시 한번 써볼게요.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더하기 A4의 제곱분의 제가 방금 위에 썼던 거 있죠? W의 켤레가 돼요. 이게 나눗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원수가 왜 존재하지 않는지랑 4원수를 어떻게 정의하면 되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